여러분, 유턴기업이라 해외 공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리쇼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이 리쇼링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는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장조차 날품팔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 한번 보세요. 이분은 장영문이라는 분이에요. 전 파워 ENG 사장입니다. 전입니다. 전. 이분은 유턴기업 1호라고 홍보를 엄청나게 할 만큼 잘 나가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말입니다. 해외 생산 시설을 국내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유턴기업 1호가 됐어요. 2002년부터 이분은요, 중국 산동성 옌타이에서 말입니다, 굴착기에 들어가는 얇은 철판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일단 2012년 5월에 한국행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하고요, 유턴 기업 지원 양해 각서를 체결을 하고요, 군산에 있는 인피 농공단지에 무려 말입니다 65억 원을 투자해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는데 정부가 공장 부지나 설비에 대한 지원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 흐름이 꼬이기 시작해요. 제때 자금이 안 지원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영문 사장은요, 결국 다른 데서 돈을 빌려다가 개인적으로 계속 갖다 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정부가 좀 있으면 준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돈을 빌려서 갖다 댔습니다. 집도 팔아서 갖다 대고 사채도 쓰고 무려 말입니다 40억 원을 넘게 갖다 댔는데 정부가 결국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폐업을 했어요. 2019년 5월에.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2016년 6월부터 지금 이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말입니다 농기계 회사예요. 현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유턴기업 1호라고 홍보하더니 그때뿐이었다. 나는 지금 말이 전 사장이지 이제 그냥 날품발이 일용직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분만.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분인데 이분은 민덕형 전 거성 컴프레셔 대표입니다. 이분은요, 똑같이 해외에서 중국 칭다오입니다. 공기압축기 제조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잘 나갔어요. 직원도 80명이나 되고 매출이 80억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큰맘 먹고 한국행을 결심을 합니다. 세종시에 들어오게 되고요, 고용노동부하고 유턴기업 업무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세종 첨단산업단지 내에 70억 원을 투자합니다. 대지는 6,600제곱미터였고요. 면적은 2,966제곱미터의 공장 2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약속했던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요, 고용보조금까지도 말뿐이었다 이거예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개인으로 계속 돈을 쓰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작년 10월에 41억의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경매로. 그리고 나서 이분은요, 지금 날품팔이로 전락했습니다. 날품팔이로. 그냥 그때 공장에 가서 도와달라는 데 가서 도와주는 게 전부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민덕현 전 사장님이 몇 푼 지원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귀국한 내가 바보다. 대한민국에 나는 사기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공무원들이 규제 굉장히 심하고요, 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유통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업에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두 사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면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왔어요. 뭐 이게 많다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일단 2012년인가요? 그때부터 유통기업법이 제정이 돼서 시작된 게 113개의 어떤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대기업은 2개, 중견기업은 23개, 중소기업은 88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지만 많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때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인력 지원도 안 되고요. 공무원은 나몰라라 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 보실래요? 2014년부터 보면 20개 많이 들어왔었죠. 2015년 3개, 2016년 12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쭉 줄어들었어요. 2017년 4개, 2018년 9개, 2019년 16개, 2020년 24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이들 기업도 다 한결같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게 미국이나 일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요. 택도 없이 적습니다. 2018년까지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미국은 2018년에만 886개의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612개의 기업이 들어왔고요. 우리는 9개 기업이 들어올 때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만 리쇼링이에요. 말로만 유통기업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같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유통기업 사장들 들어오고 싶어도 한국에 왜 가? 한국은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에 능하고 지원보다는 규제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버티다가 다 망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말로 하는 그 당근을 믿고 들어오다가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기당하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내가 들어가겠느냐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서류 준비하는데도 6개월 인허가는 하세월 이게 정부 믿고 들어왔다가 이게 제대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나같이 합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하지만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사장님들 장영문 사장이나 이런 사장님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은요 웬만하면 염치를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덕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억울하다는 뜻입니까? 유통기업 1호도 망해서 지금 이렇게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잘 나가던 컴프레셔 회사도 말아먹고 지금은 날품팔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 이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바꿔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인을 적폐 세력 삼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적폐 세력 삼지 말고요. 이들에게 진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